네,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설날 명절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증시의 관심 키워드는 삼성전자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과연 설 명절 전에 한국 증시를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메이저들이 한번 지수를 들어줄 것이냐. 사실 실적 부분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으로 이번 1분기 예상 실적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달부터 8, 9, 10, 11, 12 올해 1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지수 잠깐만 좀 보고 가면은 60일선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강한 돌파가 못 나오고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범인들은요, 그동안 많은 펀드들과 간접 금융상품들, 대표적으로 ETF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수익을 내겠다고 따라 들어가는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 펀드에 가입을 하는 이 펀드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지수 이 상승에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이러한 금융상품들, 이런 펀드들인 것 같아요. 사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카카오의 지난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물타기라고 하죠. 지수가 점점 저점을 내리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우하향하는 추세에서 이 추세를 시세를 인정하지 않고 실적만 가치만 보고 맹목적인 장기 투자 목적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평생 동안 모아갈 수 있다? 글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또 닷컴 버블 때 조정 이후에요. SK텔레콤이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엄청난 실적, 그리고 2011년, 12년도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마케팅 홍보가 되고 나서부터도 약 10년 동안이나 지금 가격과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량주들이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좋은 주식들이지만은 거기서부터 조정받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그 이상까지도 조정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이제 곧 대선이죠. 이 3월 중순, 3월 9일 날이 좀 대선인데,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 우리가 새 정부 주도주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편입을 해서 비중을 늘려나가야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인기리에 많이 올라갔던 인기주들을 뒷반등해서 설거지 국면에서 매수한다?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분간은 60일선 하단부에서 지수가 놀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들을 뚫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증시에 오래된 격언 중에요. 주가는 실적, 미래 실적을 먹고 자라난다. EPS를 먹고 자라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왔다 갔다 하는 중대형 섹터들도 제가 볼 때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이 저렴한 것이 비싸지면서 주도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다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우리 2015년도에 화장품 주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발 소비 관련 이슈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 첫 스타트 라인은 액면 분할에 된 가격이지만요, 100원도 안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80년대 얘기하면은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롯데 칠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몸값 제일 비싸다고 하는 우량주들, 대형주들 바닥 가격이 어디인지,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그 가격대, 맥점 가격대가 어디인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십시오. 결국에는요,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 주식이 만원짜리가, 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 10만원, 10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 이상의 황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 새 정부 앞두고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저가주. 하지만 가격만 싼 게 아니고요. 가치와 성장성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난 5년, 10년 동안 유지는 되었는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산업 트렌드에서 멀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세를 좀처럼 만들지 못한 종목군들이 이번 장에, 조정장에도 안 빠지고 오히려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통해서요, 그 종목들부터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안전자산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떠한 투자 명인들도요, 시장이 조정할 때 도망
도망가라고 얘기한 명의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천천히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금을 사라, 달러를 사라, 장기적인 시계열 데이터가 완벽하게 증명하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자료를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전부 다 급등하는 시절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금을 사놓으면, 달러를 사놓으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생각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도 이 고물가 목표할 것이다. 이 작년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바구니 물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형마트에 가도요. 양파 한 단, 파 한 단 사기에도 겁난다는 주부님들 얘기도 많고요. 저 같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외식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또 설 명절 앞두고 설 음식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생선, 건어물 이런 것들 이제 구매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멀리 또 외곽으로 나셔가지고 수산시장에 들린다는 분들도 있고 도매시장에 가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국면에서 결국은 화폐가 그동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국이 코로나 투매를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요, 경제 위기, 침체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돈 풀기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해 왔잖아요. 2008년도에 맞들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는 게 이제 다시 돈을 쪼이는 이 돈줄 쪼이기 정책을 또 들어가고 있죠. 우리 긴축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기 테이퍼링이니 조기 금리 인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에 맞서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외 경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번, 올해 1번, 이렇게 3번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에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금리를 방어 해지하는 수단은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었어요.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베팅하는 분들이 항상 부자가 되었지, 항상 엉덩이 뒤로 빼고 도망가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도 해지하지 못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만기가 있는 돈,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과 같은 시장 변동성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5%에서 마이너스 10% 변동성은 하루 이틀만 해도 나오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매집 국면이긴 하지만 실적도 성장성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잡주들, 변두리 주식들은요, 하루에 또 15%씩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종목에 신용 스탁론을 썼다? 반드시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전화 오지도 않습니다. 하도 업무가 많아가지고요. 카톡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증거금 언제까지 넣어놓지 않으면 반대 매매 나가겠습니다.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 하종가로 바로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강한 구간에서 만기가 있는 돈으로 주식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줄여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손절미 없이 장기 투자하란다. 정말 그렇게 장기 투자하시려면요, 만기가 없는 돈으로 하셔야 돼요. 만기가 있는 돈은 여러분 시장 변동성에서 내가 버티고 싶어도 내가 지고 싶어도요, 증권사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있는 돈을 장기 투자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때 이 상장 페이지 기로에 놓인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또 떠들썩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가지고요. 이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종목군들도 이번에 지금 연매출 30억이 안 돼가지고 이 상장 적격 심사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또 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변두리 주식, 누누이 얘기하지만 테마주, 투기주로 중소형주, 코스닥의 소형주, 변두리 주식 변동성 강한 거, 어떤 썰에 의해서 한번 튀겨먹을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비중 체크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 페이지가 결정이 되면요, 여러분들 정리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돈 얼마 건지지도 못합니다.